4월 13일, 오늘은 쉬었다. 정오에 나간 중국인이 저녁이 되어서 돌아왔다.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서류를 또 까먹어서 백신을 못 맞고 돌아왔다. 순서상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단다. 그래서 출국을 4월 24일로 연기했단다. 이렇게 덜렁거리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나 싶다. 참 어쩌면 좋나. 4월 14일 캐런케이브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버스 내에서 한 아이가 구토를 했는데 남편은 운전기사가 살짝이라도 찡그리지 않고 청소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버스에 내려서 택시를 부를 예정이었는데 내리고 보니 완전 허허벌판이다. 우선은 식사를 하러 시골 마트 같은 곳에 들어갔다. 그곳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동계산을 하는데 그 주인 여성이 우리를 속이려 했다. 내가 웃으면서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고쳤지만 기분은 영 안 좋다. 그렇다고 이 여성과 얼굴을 붉힐 수는 없었다. 이 허허벌판에서 해는 뜨겁고 그늘도 한 점 없는 곳.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여성이 택시를 불러줘야 하는데, 택시를 불렀는데 이곳은 아주 외져서 택시가 안 온단다. 주변에 부탁할 곳도 없고 어쩌나 싶었는데 막막해 하던 차 그 여성이 가게 안에서 택시를 구했다고 소리를 쳤다. 택시를 타고 캐런 케이브에 왔다. 입장료에 비해 동굴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자그마하게 이쁜 동굴 정도? 그런데 그 위치가 한 아파트 15층 높이 정도에 있다. 물론 안전하겠지만 이 높이를 매일 오르고 내리고 했었을 텐데 삶이 참 힘들었겠다 싶다. 동굴 구경을 끝내고 이제 어떻게 터메소스 유적지로 갈지. 여기는 택시가 안 온다는데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택시비를 줄 테니 그곳에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150리라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남편은 날강도라 화를 냈다. 차로 10분 정도 거리인데 하지만 나는 별 수 없다고 태워준다고 할 때 그냥 타자고 달랬다. 타고 가는데 우리는 공원 입구에 내려줄 거라 생각했었다. 아니다. 입구를 그대로 지나가더니 산을 타기 시작했다. 끝도 없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 우리는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터메소스론이라 산꼭대기에, 그것도 엄청 큰 산 위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유적지니 입구가 있고 입구 지나면 바로 있을 줄 알았다. 퍼지처럼. 그 입구에서 내려주지 않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산꼭대기에 주차장이 있고 그곳에 내려줬다. 이건 150짜리가 아니다. 못 줘도 200원 줘야 할 거리였다. 내릴 때 남편은 악수를 하며 연신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내려갈 때가 문제다. 이건 방법이 그 운전수와 혹 우리를 기다렸다가 내려갈 때 태워주면 얼마인지를 흥정을 했다. 하지만 그곳은 인터넷이 전혀 안 터지는 곳이라 번역도 안 되고 억지로 대화를 시도해 본 결과 350원 받아야 한다고 했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우리한테는 상당히 비싼 금액이었다. 우왕좌왕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더니 한 인도 부부가 서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같은 시간에 내려가게 되면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아우, 이건 산에서 만난 산신령이나 다름없다. 그들과 함께 사실은 그들 뒤를 우리가 따라다녔다. 놓치면 안 되니까. 남자는 엔지니어로 유학 후 인도로 안 돌아가고 그대로 독일에서 취업해 산다고 했다. 수도분하게 생겼지만 눈빛은 참 영리해 보였다. 인도보다 독일이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수입이란다. 인도에서는 엔지니어라 해도 독일에 비해 연봉이 아주 작단다. 그럼 독일에서 가장 싫은 점은? 세금이란다.
독일은 연봉에 비례해서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는데 자신은 50%를 낸단다. 그래서 연봉은 많아도 실제로 그리 부자처럼 펑펑거리며 살지는 못한단다. 그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세금은 얼마며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국가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등등이다. 우리 모두 더메소스 룬에서 놀라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순수한 유적지 그 자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한다. 개인적으로는 안탈리아에서 최고는 여기라 생각한다. 여기는 개발이 아직 안 되어서 폐허된 그대로 돌 하나하나 그대로 유적이었다. 고치거나 손댄 흔적이 없다. 어떻게 이 놀라운 문명이 무너졌는지도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이런 문명이 산꼭대기에 세워졌는지도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원형 관람장. 거기서는 건너편 산꼭대기를 내려다보는 장관이 펼쳐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진에 담을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지하에 마을이 있었다. 철망으로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가지만 적어도 여러 집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동굴 수준이 아니었다. 계획적으로 정제된 구조였다. 인도 커플은 우리를 버스 정류장에 내려다 주었다. 우리는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 정말 오늘 그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감사하다. 집에 오니 새로운 게스트가 와 있었다. 미국에서 온 어린 20대 초반 여성 전도사 2명이었다. 그들은 11개월 전도 프로그램을 행하고 있는데 일정한 종교에 속하지 않고 단지 예수만 전도할 뿐이라 했다. 내가 부모님들도 같은 종교냐고 물으니 그렇단다. 화장기 하나 없는 그대로 맨 얼굴인 소녀들이었다. 어른같이 말을 하려 하는데 보통 고등학생보다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조지아에서 있다 왔다길래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떠냐고 물으니 well, they're nice. 끝이었다. 지난 몇 개월 조지아에 있었다면서 그들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 본인들은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눈은 맹하다. 동정도, 연민도, 열정도, 호기심도 전혀 안 느껴진다.